예정인 것 같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네. 자,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총 13가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처음 보는, 뉴스에 뭐냐면, 언제 소환을 언제 하겠다는 소환 통보를 예고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소환 통보를 하면 소환을 며칠 날 하겠다는 게 이제 거기 날짜가 나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소환 통보 자체가 예고인데 예고를 예고한 거예요. 예, 그렇죠. 소환 통보를 언제 하겠다고 미리 예고하는 거. 저는 이런 뉴스는 처음 봐요. 네.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죠. 여기 대해서는. 예, 어제 그렇게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기조를 밝히면서 제대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예 나온 적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단이 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 예고를 예고한 것을 보고 저는 이 말이 이제 적극 협조할 예정이 적극 아프실 예정으로 들려요. 이명희 현상인가? 환청처럼. 근데 이제 통상적인 휠체어를 타는 방법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보수 정치인들은 포토라인을 일종의 이제 주홍무시처럼 여기거든요. 보수적인 성향 유권자들이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포토라인, 근데 휠체어를 타도 갈 수 있잖아요, 출석을. 포토라인에 안 쓰는 게 목적이라서, 그럼 휠체어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보다 좀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뭐 어떤 종류로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갑자기 밤에 병원으로 가신다든가, 갑자기 의사들이 집으로 간다든가, 다급한, 이게 다급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검찰 또한 아프다라는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보는 아니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통상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환청이 저는 들립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변호사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추궁을 당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강요받고 그런 걸 평생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기자회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답변도 잘 안 받으니까. 예. 근데 이제 검찰은 실제 가서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보통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해명하면 다 검찰에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을 일반인들도 많이 가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봐요, 전 대통령은. 더더욱이 검찰이 물어보면, 아니, 그건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설명할 공산이 큰데, 그게 이제 덫이거든요, 덫. 근데 변호사는 옆에서 대신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옆에서 이 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면,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어도. 네, 상의 정도 할 수 있죠. 상의 정도 할 수 있어도, 대신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서를 받으면 망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매우 높다. 그래서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막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진술이 나중에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아프실 것인가? 아니죠. 어떻게 아프실 예정인가?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피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법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것보다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불리해질 거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할 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적극적으로 아프실 예정으로 들리는 상황이 여기 특정이 나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소환 통보 자체가 예고인데 예고를 예고한 거예요. 예, 그렇죠. 소환 통보를 언제 하겠다고 미리 예고하는 거. 저는 이런 뉴스는 처음 봐요. 네.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죠. 여기 대해서는. 예, 어제 그렇게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기조를 밝히면서 제대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예 나온 적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단이 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 예고를 예고한 것을 보고 저는 이 말이 이제 적극 협조할 예정이 적극
아프실 예정으로는 실체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보다 좀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뭐 어떤 종류로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갑자기 밤에 병원으로 가신다든가, 갑자기 의사들이 집으로 간다든가, 다급한, 이게 다급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검찰 또한 아프다라는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밥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통상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한청이 저는 들립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변호사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추궁을 당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강요받고 그런 걸 평생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기자회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답변도 잘 안 예. 받으니까. 근데 이제 검찰은 실제 가서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보통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해명하면 다 검찰에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을 일반인들도 많이 가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더더욱 그럴 거라 예정인 것 같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네. 자,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총 13가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처음 보는, 뉴스에 뭐냐면, 소환을 언제 하겠다는 소환 통보를 예고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소환 통보를 하면 소환을 며칠 날 하겠다는 게 이제 거기 들려요. 이명희 현상인가? 한청처럼. 근데 이제 통상적인 휠체어를 타는 방법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보수 정치인들은 포토라인을 일종의 이제 주홍무시처럼 여기거든요. 보수적인 성향 유권자들이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포토라인, 근데 휠체어를 타도 포토 갈 수 있잖아요, 출석을. 포토라인에 안 쓰는 게 목적이라서, 그럼 휠체어